본격적으로 가을입니다. 여러분도 가을 안 타세요? 근데 가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춥지 않아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봄이랑 가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가을 되면 보통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들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가을이 행복해요? 가을이 되면 기분이 좋아져. 오. 날씨도 좋고 왠지 더 오래 살고 싶고. 저 형님 형님 몇 년생이시죠? 저 77. 뭐야 종국이 형이랑 동갑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김종국 씨에 비하면 뭐 철저한 동안이라고 볼 수 있죠. 김종국 씨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야 가을날 외로운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가끔씩 외로울 때는 있죠. 저는 늘 듣지만 윤상의 앨범 중에서도 클리셰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왜 제발 아니 윤상형 사시사철 우리 듣는 거잖아요. 윤상형 너무 좋아하지만 제발 다른 가수 노래 한 곡만 추천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렇다면 데이브레이크의 가을 다시를 가을 다시 소란 밴드로 넘어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다시 국민 밴드는 데이브레이크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와 배지 이거 이게 여러분 배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철저히 왜 배지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그 배지 하나에 그냥 못 가져봤어요? 저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 무배지. 제가 배지를 가진 게 제 잘못입니까? 또 얄미워졌어. 얄미워. 저는 뭐 하나 있으니까. 네, 순탁이 형님 노래 저는 권순관 씨의 그렇게 웃어줘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렇게 웃어줘 네.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계절이 떠나가네. 이런 멜로디. 그런 노래로 앨범이 나왔다고요? 들려줄게. 놀이플라이의 놀이플라이의 멤버죠. 어느새 이 계절이 끝나가네. 다른 노래인데요. 저 아까 불러주신 노래랑 사뭇. 어쨌든 좋잖아요. 좋아요. 김희철 씨는 가을에 따로 즐겨 듣는 음악 있어요? 저는 가을이면은 이제 락 발라드들을 아니 그것도 사실상 그 윤상이랑 뭐가 달라? 그럼 가을 하면은 저는 특히 듣는 노래가 이제 이문세 형님의 휘파람. 그대 떠난 여기 놀진 산마루턱에 아직도 전 그 이문세 형님 덤덤한 게 너무 더 슬퍼요. 희철 씨 덤덤하게 부를 수도 있구나. 나의 어린애 그거 평소대로 불러보세요. 그대는 휘파람 with 됐냐? 누나 됐어? 고마워. 이제 막 다 나갔네. 간지러운 데가 긁히는 기분이 드네요, 확실히. 덤덤함이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전 휘파람. 휘파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모실 분도 가을 감성이랑 또 굉장히 어울리는 분 이 아니겠습니까? 형님은 뭐 본명이 김가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자 오늘도 과연 기차를 타고 오셨을지 자 굉장히 기대되는 분입니다. 지금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자 과연. 야. 어서 오십시오. Always in loving you. 춘천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와 이런 분이. 반갑습니다. 야, 진짜. 와 형님 너무 네. 반가운데 네네네. 인이어로 귀를 다 막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얘기가 들리려고. 그랬구나 내가.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릴지가. 이게 안경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호가. 우리 음악당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악당이 요즘 난립니다. 예. 일에 나갔는데. 그래요? 방송 날짜. 저희도 네. 몰랐는데. 나. 이래 주위에서 많은 뮤지션들끼리 음악당에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느냐 좀 복면가왕 하시더니 거짓말을 많이 넣으셨네요, 형님.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음악당에 출연 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 네. 오늘 그 김희철 씨가 원래 굉장히 여기 앉아 계신 분을 물고 뜯기로 유명한데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가 봐요. 아니 이철 씨는 저 처음 보죠 오늘. 그죠? 예, 예. 사실 뵙는 게 처음이에요. 네, 저희 처음 방송이에요. 너무 얌전하고 보기 좋네요, 왜냐면 김희철 저 씨. 어렸을 때 봤던 정말 전설로만 듣던 그 약간 공룡 같은 느낌의 이 전설의 음악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아, 그쵸.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진짜 그 노래 좀 듣는다는 친척 누나랑 그 달의 문락 하면서 네. 다 불렀었는데 친척 형들은 잘 안 들어요. 친척 누나들만 많이 듣는 거. 진짜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난리 제 기억에. 났었죠. 압도적으로. 아, 벤스타 씨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다녀오셨대요. 예, 잠보. 아 잠보. 뭐죠? 뭐 아프리카 도토 잠보 아닌가요? 스와힐리어로 잠보가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 두 분은 친분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뭐 MBC 라디오에서 예, 친구 거의 뭐 거의 매일. 매일 봐죠. 제가 4시 프로를 하고 6시 프로 작가니까 지금은 거의 11시 매일. 하시고 지금 11시 하시고 저랑 이제 술을 제가 2번 먹었는데 네, 그럼요. 형님이랑 이제 먹을 자리가 있었는데 형님이라고요? 아, 형님이죠 저한테. 아 그래요? 누가 동안이고 누가 주환이인 거야? 저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요즘 해봐. 아, 술도 잘 드시는구나. 술을 워낙 좋아하시는데 또 운동도 좋아하시잖아요. 자전거. 맞아, 자전거 자전거. 엄청 타시는데 라디오니까 이제 김현철 씨도 보이는 라디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복 있잖아요. 쫙 붙는 거. 아, 그거 입고 방송. 그거 입고 방송하시고 그래요. 도대체 왜 자전거 바지를 입는 거야? 바지 뭐 그게 다 좋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점수를 따려고 좋은 말을 한 게 정말 했나요? 취향 MC라고 네. 김현철 형님의 가장 취향 저격을 한 MC를 뽑아주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최후에 우리가 배지를 받는 게 그 목적인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배순탁 씨가 네. 친분이 평소에 있으셨던 관계로 그렇죠. 좀 우위를 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나 씨는 몇 개나 얻으셨어요? 저 하나도 없습니다, 선배님. 참고로. 몇 개? 2개인가 3개인가? 사실 제가 이제 좀 2번 빠졌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받았는데 제가 있었다면 또 몰랐죠 결과가. 우리 희철 씨가 1등이네 지금. 그럼요. 왜냐면 제가 우리 게스트분과 음악적인 교감도 서로 하고. 저 모자 쓴 꼬라지 좀 보세요. 잘 챙겼겠습니까? 잘해 몰락하고 있네. 어쨌든 취향 MC가 되기 위해서 우리 셋 모두 분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음할 김현철의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뭘까요? 가을이잖아요. 날씨도 좋고 가을밤 드라이브는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그래서 제목이 가을밤 혼자 드라이브해도 괜찮아. 이런 플레이리스트 정말 필요했죠. 그러니까 형님 노래들 중에서도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딱 좋은 음악들. 네. 예. 이분 또 최근에 나오신 앨범 제목이 아예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 진짜 드라이브. 그 노래는 이따가 또 우리가 이 노래 듣게 되겠죠? 오늘 듣게 되죠? 오늘 이나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거짓말 많이 넣으셨네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너무 이나 진실되셨는데. 씨를 위해서 진짜 그럼 준비한 저희는 뭐예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뭐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준비했지. 지금 유일하게 이나 씨만을 위해서 내가 신납니다. 어쨌든 엄청난 싱어송라이터이시고 그럼요.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김현철 씨를 가리켜서 천재 뮤지션이라는 진짜 말들을 천재. 너무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뭐 동의는 아니, 동의는 못 왜 하고요. 우리 그게 그 천재 뮤지션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꺼낸 사람이 이승철 씨였다는 후문입니다. 이승철 씨가 누구 그렇게 칭찬 잘하는 아니 성격이 칭찬을 아닌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응. 야 걔가 뭐 음악 요즘 나오는데 음악 좀 한다며 걔가 무슨 천재야? 그래갖고 아, 그거를 진짜로요? 이제 기사화되고 천재 뮤지션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대명사처럼 굳어진 거죠. 완전 그때 수식어처럼.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요 고등학생 때 이미 음반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신 적이 있다고. 그 저희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네네. 포크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포크 그룹 이름이 아침향기라는 그룹인데 5명이서 음악을 하다가 나 어저께 곡 만들었어 한번 들어볼래? 나도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곡이 이제 한두 곡씩 모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근데 그때는 이제 녹음할 테이프가 이 녹음실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의 양옆에 달려 있는 컨덴스 마이크를 갖고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죠, 라이브. 근데 믹싱이라는 게 뭐 없어요. 야 노래 부르는 애 좀 앞으로 와놔봐. 아, 그 카세트 예. 거기에 달려 있는 걸로. 야 베이스 저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소리를 맞추셨구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보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5명이서 나눠 갖고 그걸 이제 친구들이 나도 하나 갖고 싶어. 한번 들어볼게. 들어볼게. 네. 복사 좀 해줘. 네. 그래 복사해 주겠다. 그래서 더블 데크에다 넣고 복사를 했는데 해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에 붙여서 좀 알아보니까 한남동에
정철 영어 카세트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 거야. 아 영어. 예. 아, 정철. 거기 딱 갔더니 이건 더블 데크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 하나를 딱 걸면 몇십 초 만에 테이프들이 쫙 돌아가면서 그냥 하나가 딱 만들어서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공장이지 공장.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몇 장을 찍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0개를 찍자. 이게 많이 찍으셨 처음부터요? 예. 거기가 800개나 400개나 각씩 그렇죠. 가격이 네. 뭐 비등비등해요. 네, 찍는다는 게 그렇죠. 예, 예. 앨범. 그래서 800개를 찍어갖고 그 당시에 친했던 판타지아 레코드에 가서 사장님 이거 우리가 찍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거 우리가 팔아주겠다고 아저씨가. 그 사장님. 들어보시고. 예. 근데 그때는 불법 테이프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죠. 없었어요. 길보드 차트.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네. 난무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1,500원씩 받고 이제 팔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쭉 이 동네에서. 예. 그게 다 팔렸어요? 네, 그리고 그 팔린 돈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밴드였으니까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렇게. 그 테이프는 지금 혹시 한 장이라도 집에 갖고 계신가요? 테이프가 없어갖고 너무 아까워. 내가 팬한테 선물 받았어요. 예, 팬한테 선물 받았고 그 음원을 디지털라이징 시켜서 우리 핸드폰에 갖고 있어요. 그 1집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19살 때부터 이런 걸 순탁 형님 19살 때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쩔이었죠 뭐. 쩔이었죠 뭐. 형님 평론가한테서 나올 단어입니까? 평론가는 온갖 단어를 다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나저나 이 음악적 재능 때문에 김현철 씨가 돈가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그거는 얘기죠. 얘기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1집을 내기 전에 박학기 씨 이 데뷔 앨범에 이제 곡을 몇 곡 드렸어요. 그 곡이 이제 좀 히트가 치고 나오려니까 동아기획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갖고 판을 내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학 알아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 유학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장님께서 어느 날 부르더니 이 가방을 갖고 집에 가라. 그래서 가방에 뭐가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만나고 나와서 열어봤더니 현찰이더라고요. 와 현철이 현찰을 받았네요. 와 대박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끼고 이제 자석버스를 타고 무서웠겠다. 더더더더더더 떨면서 왔던 기억이. 근데 칸을 낼 당시에는 제가 뭐 음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노래가 좋은지 뭐 어쩐지도 몰랐는데도 그 사장님께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그러셔서 진짜 뭣도 모르고 이제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해갖고 만든 음반입니다. 근데 내가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음반이 오늘날 와서 100대 명반의 좋은 순위로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이런 뭐 부수적인 이제 따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자, 우리 김현철의 혼자 드라이브해도 괜찮아의 수록곡 너무 궁금한데요. 첫 번째 트랙은 어떤 드라이브 코스에 어울릴까요? 첫 번째 곡은 달의 몰락이라는. 처음부터 너무 끝판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다른. 예. 그 사람이 달을 상징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달이 몰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이제 곡을 썼죠. 이 곡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김현철 씨는 인기가 대단했지만 그래도 좀 음악을 나 좀 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면 이 달의 몰락으로 그때 가요 톱10도 나오고 막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저 그래서 기억나는 게 선글라스 끼시고 그녀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기가 쫙 퍼진 결정타를 손범수 날린- 형님이 네. 사회 이제, 봐주시고 음악적인 용어로 제가 워낙 이제 리듬을 쪼개는 걸 좋아해갖고 그 전까지는 16비트를 이제 노래했다면 이건 완전 8비트의 그렇죠. 노래예요. 좀 쉬워지죠. 예, 네. 리듬 자체가 좀 그래서. 쉬워지니까. 하지만 그 노래는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노래였어요. 김현철 씨 플레이리스트 가을밤 혼자 드라이브해도 괜찮아. 첫 번째 트랙을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봅시다. 아, 같이 들으시게요? 아니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라고 하시면 혹시 같이 노래하시는 분 따로 가셔야 여태까지 돼요. 쓰고 계셨던 건가요? 아바타 있으세요? 혹시 개그맨 김현철 자, 노래 들읍시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리 몰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혹시 아니 왜 같이 들으려고 하시길래? 그러면 가야 돼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어,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93년도 곡이잖아요, 형님. 네. 그때 부를 때랑 지금이랑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요? 키가 달라졌죠. 키가 달라졌죠. 낮아졌나요? 그럼 키가 높아지겠습니까? 모르죠 또. 야 진짜 와 키에 명당이다. 몰락하고 있네. 몰라. 야,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는 달을 보고 헤어진 애인을 떠올리며 쓴 곡이다라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다. 야,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자, 한번 해보자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다 저게 되게 멋있었어. 맞아. 그 당시에 진짜 멋있었어. 나랑 매일 만날 때에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탐스럽고 이쁜 날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는 저 다리 그녀가 사랑하는 저 다리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나를 늦잠이 잡아들 때도 지금 노래가 가사가 엄청 슬픈 가사구나.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달 오 멋있어. 나랑 완전히 끝난 후에도 누군가에게 말하겠지 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는 저 다리 그녀가 사랑하는 저 다리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그녀가 좋아하는 저 다리
땡큐. 어떡해. 형님, 들어가요? 아니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와, 형님 전혀 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우스 밴드 분들과 형님은 진짜 영원한 다리자 해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아니. 네, 이따 저희 다 하고 회식 자리에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